5억 원. 당장 갚아라. 거구의 사내들이 독수리술도가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광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5억이 뭔 소리예요? 마광숙 씨 맞죠? 2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5억 원 빌려가고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7억입니다. 채권자들이 내민 서류에는 마광숙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이런 빚을 진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전 독고타기 경찰에 붙잡힌 소식을 들었는데 설마 이것도 그의 복수일까요? 도대체 독고타기 어떤 악독한 계획을 꾸민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진진한 예측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은 하루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고탁은 경찰 조사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 마광숙 때문이야. 그 여자만 없었다면? 독고탁은 사무실에서 혼자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소 전무가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걸 폭로한 것도 경찰에 끌려간 것도 모두 마광숙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고탁은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덕배 금융업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김덕배는 독고탁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였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덕배야, 나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독고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고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김덕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광숙이라는 여자 알아? 독수리술도가 사장이야. 독고탁의 목소리는 차갑고 험악했습니다. 아, 그 여자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왜요? 그 여자 이름으로 빈 문서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독고탁은 악독한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김덕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건 좀 위험한데. 만약 들키면 5천만 원 줄게. 그냥 서류만 만들어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독고탁이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김덕배는 돈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해요? 내일까지. 그리고 진짜 갖게 만들어야 해. 도장도 서명도 완벽하게. 독고탁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고탁은 김덕배로부터 완성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2년 전 날짜로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원금 5억 원의 각종 수수료와 연체료를 포함해서 현재 7억 원가량의 빚이 되는 계산이었습니다. 완벽하군. 독고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광숙의 서명과 도장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김덕배가 전문가를 시켜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즉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채권자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대부업체 직원인 척하고 독수리술도가에 가서 돈 받아내라고 해. 못 갚으면 가게 압류하겠다고 협박하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정말 돈을 받을 건가요? 부하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바보야,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게 목적이야. 스트레스로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독고탁은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독수리술도가에서는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어제 한동석, 박정수와 함께 즐거운 나들이를 다녀온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형수님, 어제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정수 어머님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흥수도 거들었습니다. 마광숙은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어머님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독수리술도가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들이 험악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 마광숙이라는 분 계세요? 맨 앞에 사내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마광숙이 나가보니 서너 명의 거구 사내들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마광숙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드디어 찾았네요. 사내는 마광숙을 보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대한금융에서 나왔습니다. 마광숙 씨가 저희 회사에서 빌린 돈 때문에 왔어요. 마광숙은 당황했습니다. 빌린 돈이요? 저는 그런 회사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사내는 서류를 마광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2년 전에 작성하신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입니다. 원금 5억 원의 이자 포함해서 현재 7억 원입니다. 마광숙은 서류를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이런 계약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회사 자체를 모르거든요. 마광숙이 항변했습니다. 뭘 모르긴요. 서명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잖아요. 사내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2년 동안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안 갚고 이제 한계예요. 마광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억 원이라는 거액은 독수리술도가를 팔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내들은 더욱 위협적으로 굴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돈 준비 못하시면 이 가게 압류합니다. 다른 사내가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봅시다.
채무불이행으로 고소할 거예요. 또 다른 사내가 덧붙였습니다. 오형제들이 소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5억 원 빚이 있다고.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수가 서류를 받아보고 살펴봤습니다. 형수님, 이거 진짜 형수님이 쓰신 거예요? 아니야. 난 이런 거 쓴 적 없어. 마광숙은 억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그만하시고 돈이나 준비하세요. 우리도 봐줄 만큼 봐줬어요. 사내들은 독수리술도가 곳곳을 둘러보며 압류할 물건들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도 담보로 잡혀있고 기계들도 가격이 좀 나가겠네요. 마광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닥칠 줄 몰랐고 더욱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빚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해요. 제가 언제 이런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마광숙은 서류를 다시 살펴보며 떨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서명도 도장도 다 있잖아요. 채권자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 전 5월 15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계약하셨어요. 마광숙은 그날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다른 채권자가 협박했습니다. CCTV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변명 그만하고 돈이나 내세요. 오형제들이 마광숙을 둘러싸고 보호하려 했지만 채권자들의 기세가 무서웠습니다. 형수님, 일단 시간을 달라고 해요. 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7억 원을 어떻게 준비해요? 흥수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무슨 2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요. 오늘 안으로 못 준비하면 이 가게 문 닫는 거예요. 맨 앞에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마광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수가 급히 마광숙을 부축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마광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은 독수리술도가 안을 둘러보며 감나갈 만한 물건들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조 기계들 좀 비싸 보이네요. 얼마 정도 할까요? 한 사내가 기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건물도 괜찮고 이 정도면 5억은 나올 것 같은데요. 다른 사내가 벽을 두드려보며 말했습니다. 범수가 분노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결정? 이미 다 결정됐어요. 채권자가 비웃었습니다. 돈 못 내면 압류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마광숙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동석, 박정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습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마광숙이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확인? 뭘 확인해요? 증거는 다 여기 있잖아요. 채권자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지금 상황을 박정수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가 충격받을까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받지 그래요? 천수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 없어요. 마광숙은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결정하세요. 돈 낼 거예요? 가게 넘길 거예요? 정말 모르는 빚이라니까요. 마광숙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경찰 부를까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채권자가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독수리술도가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니 한동석이 서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와 함께 마광숙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정수가 마광숙에게 전화가 안 된다며 걱정해서 직접 와본 것입니다. 회장님. 마광숙은 한동석을 보자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한동석은 긴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채권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LX호텔 회장 한동석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채권자들은 한동석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잠시 주눅들었지만 곧 기세를 회복했습니다. 아, 회장님이시군요. 마광숙 씨가 저희 회사에서 빌린 돈 때문에 왔습니다. 빌린 돈이요? 한동석은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억 원입니다. 2년 전에 5억 빌려가고 이자 포함해서 지금 7억이에요. 채권자가 서류를 한동석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동석은 서류를 받아보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정수도 상황을 파악하고 놀랐습니다. 광숙이가 그런 돈을 빌렸다고요? 어머님,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마광숙이 박정수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한동석은 침착하게 채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계약을 체결할 때의 증거가 더 있나요?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건 말이에요. 당연히 있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채권자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광숙의 성격상 이런 거에게 돈을 몰래 빌릴 리가 없었고 더욱이 이런 고금리 대출을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한동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불러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요? 뭘 확인해요? 증거는 다 여기 있는데. 채권자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동석은 그 당황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한동석이 휴대폰을 꺼내자 채권자들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맨 앞에 채권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요? 정당한 채권이라면 변호사가 와도 문제없잖아요? 한동석의 날카로운 지적에 채권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정수도 상황을 파악하고 화가 났습니다. 광숙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2년 동안 같이 지내봤는데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한동석이 박정수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조사해보겠습니다. 채권자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애초 계획은 마광숙을 겁주어서 돈을 뜯어내거나 가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한동석 같은 강력한 후원자가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고 뭐고 할 것 없어요. 증거는 다 여기 있잖아요. 채권자 중 하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석이 번뜩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석은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도장 인형. 뭔가 이상해요. 마광숙도 자신의 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맞아요. 제 도장이랑 조금 달라요. 채권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한동석이 세심하게 지적했습니다. 마광숙 씨 도장의 숫자 회기 실제와 다르게 새겨져 있어요. 오형제들도 모여들어 확인해봤습니다. 정말이네요. 형수님 도장이랑 미묘하게 달라요. 범수가 외쳤습니다. 채권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건 도장 파는 곳에서 실수한 거겠죠. 도장 실수? 한동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실수인가요? 한동석은 계약서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날짜가 2년 전 5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금융회사가 일요일에 영업을 했나요? 채권자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도 이상해요. 한동석이 계속 지적했습니다. 마광숙 씨가 2년 전에 살던 주소가 아니라 현재 주소로 되어 있어요. 2년 전엔 다른 곳에 살았는데 말이죠. 마광숙도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2년 전엔 다른 곳에 살았어요. 한동석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채권자들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보죠.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밝혀졌는데. 한동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도 대충 짐작이 가는군요. 그 순간 한동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침 자신의 전속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독수리술도가로 와주세요. 문서 위조 사건이 있어요. 한동석은 큰 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누가 시켰죠? 한동석이 추궁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독고탁 사장님이. 역시 그렇군요. 한동석은 예상했던 대답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수가 분노했습니다. 독고탁이 그런 짓을 했다고? 어디까지 나쁜 놈이야. 마광숙은 안도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런 일을. 20분 후 한동석의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죄,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채권자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킨 사람이 누구든 당신들도 공범입니다. 김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동석은 더 나아가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독고탁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채권자들은 한동석의 단호한 태도에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법정에서 구하세요. 한동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할 수 없이 독수리술도가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가짜 서류도 증거로 압수당했습니다. 이들이 나간 후 독수리술도가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형수님, 정말 다행이에요. 천수가 마광숙을 위로했습니다. 한동석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흥수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박정수도 한동석을 기특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위 참 믿음직하네. 한편 독고탁은 사무실에서 부하들로부터 실패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한동석이 나타났다고? 독고탁은 분노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조인 게 다 들켰어요. 부하가 떨며 보고했습니다. 독고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 그깟 간단한 일도 못해? 사장님, 그리고 한동석이 저희를 고발한다고 했어요. 독고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동석은 약속한 대로 독고탁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사기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 여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독고탁을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소전무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던 독고탁이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독수리술도가에서는 위기가 지나간 후 더욱 단합된 분위기였습니다. 한동석도 자주 찾아와서 마광숙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일로 알 수 있었어요. 한동석이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마광숙은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든든했어요. 박정수도 이번 일로 한동석을 더욱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위 정말 남자답네. 광숙이 잘 지켜주더라. 앞으로도 계속 지켜드릴게요. 한동석은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독고탁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독고세리는 아버지의 연이은 범죄 행위에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독고탁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광숙에 대한 증오 때문에 저지른 일들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편 독수리술도가에서는 위기를 극복한 기념으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동석과 박정수 그리고 오영재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했습니다. 이번 일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마광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누가 와도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 천수가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박정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보기 좋네. 정말 보기 좋아. 며칠 후 독고탁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물증과 증인들이 있어서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았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 후 더욱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회장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마광숙이 한동석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남자의 의무니까요. 한동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은 박정수에게 정식으로 청혼 승낙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로 광숙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박정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 내가 광숙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결혼해라. 마광숙은 감동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독고탁의 방해 공작도 이겨내고 마침내 박정수의 진심 어린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독고탁의 복수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독고탁의 악독한 가짜 부채 조작을 한동석이 완벽하게 간파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특히 한동석이 도장의 미세한 차이부터 날짜, 주소까지 세심하게 체크해서 위조를 밝혀내는 장면이 멋있었습니다. 마광숙을 지키려는 한동석의 의지와 박정수의 최종 결혼 승낙까지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이 이대로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마지막 발악으로 어떤 더 큰 계획을 꾸밀까요? 한동석과 마광숙의 행복한 결말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